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이 댓글 조작 사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민주당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야당은 왜 공세를 펴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광기 논설위원께 여쭐게요. 네. 이 댓글 조작 사건 경위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시작이 지난 1월 17일입니다. 그때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 남북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 이걸 놓고 나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데 그날 밤에 1월 17일 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거와 관련된 단일팀 결정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그중에서 지금 나오는 문체부 청와대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다시 말해서 대단히 비판하는 이 댓글에 대해서 엄청난 공감, 그러니까 이 댓글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는 거를 네티즌들이 보고서 누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공감 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은 공감이 뜨기 어려운데 이상하다. 이것이 매크로라고 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 역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우리 프로그램상. 그렇게 해서 같이 고발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 그것이 의심했던 대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감 댓글을 폭탄으로 때렸다 하는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명 김모 씨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서 3명을 구속을 해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왜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진보 성향인데 우리가 보수 측들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랬다. 여기까지가 나왔었는데 그랬으면은 더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는데 이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들인데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경수 의원, 지금 경남지사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김경수 의원하고 오래전부터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 활동이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보 성향의 여러 가지 댓글들을 이 조직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다 해서 지금 그쪽이 김경수 의원하고 다시 말해서 이쪽 민주당과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의 논란입니다. 예,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구속이 됐는데 드루킹을 포함해서 알고 봤더니 민주당원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가 알았으면 수사 우리 했겠느냐, 고발했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가진 민주당 당원 김모 씨 어떤 사람입니까? 올해 48살이고요. 지금 알려진 대로 느릅나무라는 출판사의 대표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오래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파워블로거로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정치 커뮤니티에서 뽀띠라는 닉네임으로 처음에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진보 성향의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2009년에 필명을 드루킹이라고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블로그명도 드루킹의 자료 창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냐면요. 2009년하고 10년에 네이버가 선정하는 파워블로그사의 2년 연속이 선정이 됩니다. 시사, 인문, 경제 부문에서요. 그리고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누적 방문객이 890만 명, 엄청난 겁니다. 89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파워블로그 활동을 했고 2016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에 아까 말씀을 드린 느릅나무 공동대표를 했는데 실제로 출판은 책은 만들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는 많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보 성향의 강의라든가 글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태권 실장은 어쨌든 정치권에 직접 몸담고 일하기도 했고 말이죠. 이 드루킹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윤태권 실장 딱 드는 일감이 어떤 거였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정치권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악회 총무인데, 뭐 동문회 총무인데, 지역의 무슨 조직 총무인데 한 3,000명 회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또 정치권에서 대우를 해주는데 요즘은 내가 파워 트위터리안인데 뭐 팔로워가 뭐 수만 명이다.
나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몇천 명이다. 이런 사람들을 더 쳐주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뭐 이당 저당 할 거 없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경제 공진화 모임인가 이런 모임을 꾸리고 있었다는데 회원이 한 3천 명 정도.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은 강연회 같은 걸 하면은 500명, 600명 정도 왔다고 해요. 정태근 의원님 계시지만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무슨 카페에서 제가 무슨 행사하니까 우리 지역 당원들 오십시오 하면 50명, 60명 오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만큼의 말하자면은 화력, 자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대선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했던 걸로 보이죠. 그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는 이런 글들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영향력이 확산이 되고 거기에서 집권 전까지만 해도 공동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뭐 자기는 공을 세웠으니까 대가를 받았던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이제 충돌이 이뤄진 게 아닌가. 지금 보이는 그림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야당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간단치 않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동안 매번 선거 과정 속에서 인터넷 댓글이라는 걸 가지고 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우리 야당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잘한 게 민주당 진영이다. 라는 데에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민주당원이 댓글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위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그게 걸렸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기존에 민주당 진영에서 이러한 댓글을 가지고 조작을 한 내용들이 일단 첫 번째 확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보기에는 지난 이제 그 3월 23일 날 이제 이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25일 날 구속이 되는데 이걸 도대체 3주간이나 왜 숨겼느냐? 그러면 뭔가 민주당이 구린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들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던 차에 언론을 통해서 구속 사실이 공개되고 또 추가로 나온 내용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방을 통해 가지고 진짜 여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오른팔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메시지를 나눴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관계가 없다라는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의 주장을 가지고는 우리는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예. 혹시 드루킹이 무슨 뜻으로 지은 이름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 기사에서 예. 봤는데요. 게임에 있는 뭐 아이템 캐릭터 이름이 캐릭터에다가 드로이드. 에다 킹을 붙여가지고 뭐 드루킹이라고 제왕, 만들었다. 왕의 뜻을 뭐 가진 이렇게 킹을 붙였다. 예. 제왕은 아니고요. 예. 원래 그 와우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예. 거기에 이제 그 드로이다가 이제 유럽 옛날 마법사입니다. 예. 그 마법사 중에 킹이다 이거예요. 드루이드의 그렇죠. 킹이다. 드로이드의 킹이다. 예. 그래서 드루킹. 예. 사실 이렇게 드루킹이라고 하는 이 필명을 이해하기조차 쉽지가 않은데 또 경공모 아까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했는데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이끌기도 했다. 여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와서 강연도 했다. 네. 경제적 공진화는 또 무슨 근데 뜻입니까? 이분이 그렇게 간단하게만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과대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요. 간단하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2017년에 그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최종적인 적폐, 소위 대기업 적폐, 재벌 적폐를 청산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한 2014년부터 카페를 공개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경제 개혁에 대한 카페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공진화 모임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글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는. 그냥 뭐 과대망상으로 막 글을 쓰고 이런 사람은 아니죠. 물론 이분이 쓴 글 중에서 보면 뭐 예언서를 인용하고 해석하고 이런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이제 지금 연배가 대략 지금 그 69년생이니까요. 예. 우리나라에 따지면 시은이거든요. 그리고 출판사라고 합니다만 유령 사무실이죠. 그거를 2010년부터 8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실제 이제 추종 세력이라고 할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런데
조금 망상적인 뭐 좀 과잉된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두 가지가 이제 혼재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진짜 김경수 의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선거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좀 뭔가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 그걸 탁탁 쳐내지 못하는 예.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거 때는 이제 뭐 누구 손이라도 빌릴 판인데 우리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건 또 상례거든요.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거겠죠. 예, 어쨌든 경제적 공진화하면 뭐 함께 나아간다는 뜻인 것 같긴 한데요. 소액주주, 예. 일종의 소액주주 주주 운동을 운동을 펼친다. 하겠다 하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이른바 경제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뭐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종의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예. 선거 국면에서 여야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거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헷갈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복잡하게 이쪽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핵심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 국민들 중에서 자기 정치적 성향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것 자체는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이 혹시 어떤 조작이 됐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민주당 특히 여권의 핵심이 사전에 이런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 묵인, 방조 또는 거기다 더 나가서 만약에 더 비호하고 도와줬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김경수 의원하고 텔레그램으로 오래전부터 주고받았다.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뭐 암호화된 문서를 주고받았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짜로 그랬느냐.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과연 내용이 무엇이고 암호화 문서는 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서 현 여권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뭐 임광규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또 봐야 그걸 살펴봐야 지금 민주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아마 또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이름이 이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밤에 김경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안 그대로 덮고 갈 일이 아니다.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다라 판단했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무작정 폭로했다면서 상당히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 의원 지금 경남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공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파장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경수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당시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드루킹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1년 전 대선 때 돕겠다고 왔고 의례적으로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수는 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에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안 했었는데 김경수 의원은 얘기 안 했죠. 그렇습니다. 예. 회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진화 모임이라든지 이런 회원 중에서 한 명을 오사카 총영사로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 대사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연락을 끊었더니 또 보좌관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아주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은 경찰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강하게 요청하는 것들을 보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냈고 그래서 관계를 멀리하자 김경수 의원 주장은 그렇게 관계를 멀리하자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뭐 있는 또 거죠. 어떤 언론 보도 보면은 뭐 청와대 행정관 자리도 요구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김경수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라고 한다면은 대선 당시 아까 처음에 우리 윤태곤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의뢰 대선 때면 있을 수 있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 정도였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드루킹과 무슨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데 뭐 수사는 이건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게요. 김경수 의원이면은 뭐 누가 봐도 세상이 다 아는 문 대통령하고 아주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과장했을 수도 있죠. 나 김경수하고 직접 통하는 사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들한테 했다든지 정치인들 그런 경우 이제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안철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때 뭐 조폭하고 사진이 찍혔다.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걸로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김경수 의원은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나오는 것처럼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거짓말했다면 날려줘야죠 이 얘기는 아마도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제대로 자신의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뭐 저런 글을 또 올렸다는 내용의 자막인 거죠, 저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특히 야당에서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선거 때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관계이길래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관계이길래 직접 만났고 또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본 대사라든가 오사카 총영사라든가 이런 자리들을 요청할 정도라면은 그냥 단순한 관계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 야당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들 그런데요. 야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모든 야당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의 태도는 다릅니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김경수 의원의 이야기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한다. 무작정 정치 공세 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당들의 공세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마치 정권의 책임 있냐 호도하는 저급한 정치 공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최고위를 통해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 의결했습니다. 댓글로 일어선 정권, 댓글로 망할 수 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은 김기식, 김경수 두 사람에 대한 특검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댓글로 흥한 자는 댓글로만 하는 법입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댓글 사건에 대해 했던 것과 똑같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에서는 특검 도입, 국정조사 도입 이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유승민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가 똑같이 댓글 뭐 흥하니 망하니 얘기하면 지금 야당이 그동안 이 댓글에 대해서 얼만큼 노이로제 상태였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 관련성 이전부터라도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 사업을 해왔다. 그것이 사람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왔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만 해도 지금 현재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지금 김경수 의원한테 이분이 메신저로 그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한 게 2016년 11월 달부터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작년 경선, 본선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무슨 뭐 자리 요구 이런 과정들이 쭉 있어서 올해 3월 달 이번에 고발이 들어가기 든 이후에도 계속 메신저 교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수사 발표를 이렇게 늦춰왔던 경찰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이제 한국당에서 야당들이 공주하자라는 문제를 제기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국정조사를 가지고는 사실은 절 밝혀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검마저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거에 뭐 디도스 특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도 응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엔 계속 야권은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여권은 어렵게 계속 수세적 방어를 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뭐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얘기를 믿을 사람도 없고 적어도 지금 그 야3당이 얘기하는 것에 특히 이제 특검 요구 정도는 수용하겠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주요 뉴스 때 배정훈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 통해서 드루킹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 많은 메시지들을 김경수 의원에게 보냈는데 김경수 의원은 의례적 감사 답장 보낸 것 말고 대부분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찰청장 이주민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많이 서로 메시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개월 동안을 주고받았다고 나오는데 어떤 거냐 그랬더니 서울경찰청장의 얘기가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거의 다 보낸 거다 드루킹이. 다만 거기다 의례적으로 간혹 고맙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만 쓴 것이 몇 개 있고 대부분은 다 드루킹이 보낸 것이고 심지어 읽지도 않았다. 읽지도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암호화된 문서도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고 문서 보낸 것들도 읽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이죠. 예, 일단 지금 경찰이 아직 최종적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텔레그램 적어도 메시지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자들에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두 분에게 여쭐 내용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가기관을 군사이버사 동원한 댓글 사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야권은 그것과 비견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그 사건과 국가기관 동원한 사건과 이 사건을 똑같이 보느냐 한 개인의 일부의 일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쭐게요. 먼저 정태훈 의원님. 처벌 수위로 따지면 당연히 이제 공인들이 한 댓글 작업이 당연히 높게 처벌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서 했다고 해서 또는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댓글을 조작하는 것이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뭐 연예, 상품 여러 군데에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기계적 장치 매크로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댓글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경찰이 그러면 실질적인 김경수 의원하고 이 드루킹 김모 씨라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은 상태에서 메신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김경수 의원이 별로 안 열어봤다. 그러니까 실제로 500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고 10년간 사무실, 그러니까 8년 넘게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2016년에 이제 말에 이제 대선을 돕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안 만났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직접 안 만나서도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예. 경찰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럼 조사를 안 해서 지금 발표가 늦어졌다고 하면서 맨 먼저 발표한 내용이 김경수 의원 텔레그램방 안 열어봤다. 이거는 사실은 수사를 하는 당사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가지고는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과거 디도스 특검하고는 좀 유사성이 보이죠. 그 정치권 뭐 외곽에 있는 그때는 이제 의원의 비서 출신도 있고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이런 공격. 사실 디도스 사건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그렇죠. 여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중요한 계기였죠. 그때 야당이 강력히 주장해서 특검이 됐는데 조직적으로 누가 시키고 윗선에서 시킨 것은 밝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파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하고 이제 유사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매크로 평창 올림픽 때 그 매크로 조작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의도에 대해서는 말이 엇갈리지만 이 행위 자체에 대해 가지고 다 드러난 건데 그런 행위를 한 거는 인정했다. 그렇죠. 예. 문제는 이게 대선 이전 그리고 분명히 이게 법과 불법과 편법과 탈법의 경계를 오가는 행동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특정 기사를 찍어가지고 자기 회원들한테 여기 가서 일제히 찬성, 반대를 누르자.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럼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조직적 움직임이다라고 할 것이고 분명히 여권이나 여권 지지자들은 아니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좋은 기사에 좋아요 누르고 싫어하는 기사에 뭐 싫어요 누르는데 그게 왜 우리가 책임질 일이냐라고 하면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중에 누군가가 힘을 가진 누군가가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한번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과연 처벌할 수 그리고 있겠느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당시에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그 사람 같은 경우에 평소에 다른 행동 뭐 다른 장소에서는 어떤 김경수 의원이나 다른 사람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야당은 이게 봐라 이 연결했다는 증거다라고 할 것이고 여당에서는 아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아니냐 왜 이걸 연결시키냐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경찰 조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1월 17일 댓글에 대한 공감, 폭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핵심은 그겁니다. 김경수 의원하고 둘이 왔다 갔다 드루킹하고 왔다 갔다 했던 정확한 문자, 지우 삭제된 것까지 다 정확한 게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고 특히 암호화된 문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서는 무엇이었고 그 내용을 누구까지 보고가 됐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가 그 전부터 서로 봐주고 또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랬던 관계냐 아니면은 단순 지지자였던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밝혀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에서는 대선 당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도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찰도 당연히 그 부분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 민주당이 먼저 고발을 한 다음에 네이버 쪽에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사 협조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시간을 걸어놓고 자동적으로 사실은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이버 스스로가 쭉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기사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 쪽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이번에 사실은 이걸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게 앞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또는 상품이나 또는 연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조작 사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조작을 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아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믿지가 않는 게 실제로는 황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얘기했고요. 그러면 대가를 바라고 움직이는 것이지 대가를 안 바라고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 선의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현안이 일어나면은 인터넷에 기사를 보거나 이런 것들 보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 의견 하나 좀 달아야겠다라고 해서 선의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댓글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계적 장치를 이용을 해서 또 어느 특정 세력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댓글들을 수없이 많이 달아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뭔가 해달라.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여론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경찰이 엄정하게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